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까지 한자 한문의 기초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한자의 짜임도 배웠었고, 단어의 짜임,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문 학습을 시작할 텐데, 첫 번째 단원으로 3단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7페이지 좀 보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글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많이 봤던 글자인데 어, 이 글자 우리 많이 봤었죠. 그런데 이 글자 왠지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글자입니까? 한번 적어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는 분명히 이런 글자였죠. 그리고 의미가 뭐였습니까? 맞아요. 효도, 효열은 글자였죠. 자, 효도, 효라는 글자인데 가만히 글자를 보니까 여기 모양이 아래쪽에 있는 모양이 이것과 이것과 서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등 돌린 자식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 글자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것을 그 옆에서 자식이 부축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업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도와드리는 모습을 한 한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효도라는 뜻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3단원에서는 효도와 관련한 한자 성어들을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백유지효라는 한자 성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백유지효의 유래와 관련한 문장인데, 일단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백유지효가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왜 효도와 관련 있는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썽을 그만 부릴 때도 되지 않았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도 매를 맞고 온 적이 없던 내가 오늘은 어찌 우는 것이냐? 전에 제가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았을 때에는 무척 아팠는데 지금은 매가 아프지 않습니다. 매가 아프지 않을 만큼 어머니의 힘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 우는 것입니다. 이 어미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어머니! 자, 다 보셨죠? 자, 매를 맞고 있었던 아이가 백유라는 사람이었는데, 백유는 사람 이름이고요. 여러분들 그 중국 한나라 때 효자로 되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칠판 한번 갈게요. 자, 칠판을 보면 문장을 좀 적어뒀는데, 우리가 아는 글자 중에서 백유지효에서도 나왔지만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글자가 여기 있는 지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지자도 한번 체크해 두고요. 그 옆에 능자도 한번 체크해 두고요. 옆에 사라는 글자도 한번 체크해 둘게요. 그리고 그 옆에 이라고 하는 글자도 좀 체크해 둘게요. 좀 이따가 한자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처음 붙은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앞에 있는 금이라는 글자죠. 무슨 금자입니까? 맞아요. 지금을 나타내는 지금금 또는 뭐 이제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모라고 하는 글자 맞습니다. 어머니 모라고 하죠. 어미모, 어머니 모.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지라고 하는 글자인데 한문 학습을 하게 되면 지라고 하는 글자는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따로 좀 적어 볼게요. 자, 지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외울 때 어조사 지라고 많이 외웁니다.
자, 여러분들 조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조사라고 해서 어자는 무슨 어자일까요? 언어할 때의 어자겠죠. 다시 얘기하면 말에 갖다 붙는 조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한문은 한자는 글자 자체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 무엇이 뭐뭐가 아니면 뭐뭐 하는 이런 것들처럼 조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과 같이 어조사라는 글자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지라고 하는 글자는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보통 네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죠. 무엇 무엇의 아니면 무엇 무엇 하는 이렇게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아니면 무엇 무엇이 무엇 무엇가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로서 그것이라는 의미를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의미로 쓰는데 자,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뒤에 있는 글자가 어조사 지의 뒤에 있는 글자가 힘역자니까 여기에서는 무엇 무엇의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지금 어머니의 힘이 불 나왔습니다. 불자가 무슨 불이죠? 맞아요. 아니 불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아니 불 뭐뭐 하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글자를 보니까 능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자, 능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능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외울 때 능할 능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쓰이게 되면 문장에서 무엇 무엇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 아니 불자랑 같이 붙었으니까 불능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옆에 있는 이 사라고 하는 글자인데 조금만 길게 뺄게요. 자, 사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보통 외울 때 하여금사라고 많이 외웁니다. 하여금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문장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누구누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다. 누구누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다. 다시 얘기하면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시키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들 영어 문법에서 사역동사, 사동형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쓰이는 사자가 여기 적혀 있는 하여금사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 옆에 마지막 나와 있는 통자인데 자, 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다 할 때 통자죠.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아프다라는 한자겠죠. 아프다, 통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 시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시자는 뭐 이것저것을 나타낼 때 그 중에서 이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울 때는 이, 시 이렇게 많이 외우죠. 이것.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 노란색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 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보통 우리가 써이라고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로써 라고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글자네요. 이 문장에서 자, 이 글자는 울다라는 글자죠. 울다, 읍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 자,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어머니의 힘이 어머니가 지금 아들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배규를 때리고 있었죠. 지금 어머니의 힘이 불 뭐뭐 하지 못합니다. 능자랑 합쳐서 뭐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누구로 하여금 누구? 누구가 안 나오네요. 그죠? 누구가 없습니다. 누구 뭐라고 할까요? 아들이 하는 표현이니까 배규 자신이겠죠. 저로 하여금 그죠?
저로 하여금 아프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겠죠. 저로 하여금 아프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가 때릴 때 되게 아팠었는데 오늘따라 왠지 어머니가 힘이 빠지셨는지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없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아픔에도 불구하고 왠지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이 가득한 걸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유래가 됐던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줄에 있는 뭐였죠? 맞아요. 배규지효라는 거였죠. 배규지효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배규지효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규지효 노란색으로 좀 할게요. 자, 배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이름이었으니까 배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규의라고 하면 되겠죠? 배규의 그 다음에 효 배규의 효도 한번 적어 볼게요. 배규의 효도 예, 뜻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배규지효 마쳤고, 자,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니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한자 성어가 하나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한자 성어 뭘까요? 맞아요. 망운지정이라는 한자 성어가 나왔네요. 망운지정. 자, 요거는 칠판 보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뭐였죠? 이거 일단 적어 볼게요. 망운지정. 앞에 있는 망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바라보다. 바라본다.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느냐? 뒤에 있는 운을 바라본다고 그래요. 운자가 무슨 운자죠? 맞아요. 구름 운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지 나왔어요. 지자는 위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네 개 중에 하나의 의미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 있어요. 정. 정자는 뭐 감정이나 뭐 뜻을 나타내는 글자죠. 그러면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면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뭘 바라본다? 구름을 바라본다. 구름을 바라본다. 구름을 바라보면서 느낀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구름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정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망운지정의 의미 첫 번째, 구름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정이다. 그죠? 느낀 감정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느낀 감정이 뭐길래 효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까? 자, 요거는 유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국 당나라 혹시 들어보셨죠? 중국 당나라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 저딩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긴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즘으로 치게 되면 그 직업을 뭐라고 할까요? 뭐 법관? 법관 아니면 뭐 검찰총장? 검찰? 뭐 이런 쪽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외부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출장을 가가지고 태행산 쪽에 이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좀 한가롭게 좀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자 산기슭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산책을 하면서 막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달이 이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달빛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비치게 되는데 왠지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두둥실 흘러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됐던 거죠. 구름 같지 않나요? 조금 이렇게 구름입니다. 구름 한 조각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긴거리 생각을 했습니다. 와, 저 구름이 흘러가는 방향이 마침 내가 고향 땅에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 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부모님은 지금쯤 저녁을 드셨을래나? 요즘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을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망운 지정의 의미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객지에서 고향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고향에라고 합시다. 자, 요건 지우고, 자, 고향에 계신 부모님, 누구? 부모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쯤 한참 떨어져 있는 이런 생활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쯤 식사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그동안에 해왔던 효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게 망운지정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한 가지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이 망운지정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한자 성어가 두 개 있습니다. 자, 어디 한 군데다가 필기를 좀 해 두시면 좋겠죠. 아까 전에 설명했던 유래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적인거리라는 사람이 뭘 봤다고 그랬죠? 맞아요. 흰 구름을 봤다 그랬죠? 흰 구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백운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백운 흰 구름이다. 흰 구름이 구름이 되게 많지가 않았어요. 흰 구름이 한 조각 두둥실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백운 고비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한번 적어 볼게요. 조금만 더. 자, 백자는 흰백, 그리고 운자는 앞에 얘기했다시피 구름 운자가 되겠고, 뒤에 있는 고라고 하는 글자는 자기 혼자다, 외롭다라는 글자입니다. 외롭다. 그리고 뒤에 있는 비라고 하는 글자는 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흰 구름이 외로이 떠다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래에서 나왔던 한자 성어와 마찬가지겠죠? 자,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성어 하나만 더 적어 볼게요. 어떤 거 있느냐? 비슷한 표시. 자, 어떤 거 있을까요? 이 사람이 산기슭에 혼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흰 구름을 바라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쳐다봤습니다. 뭘 보았느냐? 구름을 봤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어디에서? 달빛 아래서. 자, 이렇게 적어보면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간운보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뜻을 좀 살펴보면 앞에 있는 간자는 무슨 뜻이냐?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예요. 구름 문자는 아는 것이고 그 옆에 보라고 하는 글자는 걸음을 뜻하는 글자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뒤에 있는 달 월자는 알겠죠? 그래서 간운보월을 해석하면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죠?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구름을 바라보면서 달빛 아래에서 거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름을 바라보며 달빛 아래 거닐고 있으니까 고향 땅에 계신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교과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의 내용 복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백유지효부터 먼저 볼게요. 백유지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자, 한번 볼게요. 해석을 하게 되면 백유, 그죠? 백유의, 다시 백유의 효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진 문장을 보니까 지금 어머니의 힘이 저로 하여금 아프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는 거네요. 이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했던 거 망운지정이라고 나오네요. 망운지정 해석을 해보니까 자, 구름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정이다. 그래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정인데 자식이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누구를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